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자, 지금 4월이에요, 그쵸? 여러분 듣는 사람도 4월이고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도 4월입니다. 봄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자, 오늘 이제 책 제목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지은이 마리사 피어. 마리사 피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앞편에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자, 오늘의 제목은 스텝 3 대제목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니 전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 이거 경험 안 해본 적 없죠? 일을 하든 또 누가 무슨 일을 시켰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뭘 하려고 하든 항상 거기서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돼. 괜히 남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일적인 얘기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남자들 이런 경험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쪽이 너무 예쁜 여자에 내가 좀 다가가 보고 싶은데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이거든요.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내가 단지 자신감이 없다? 그럼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 또는 자신감이 있어도 될 사람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사 피어에서 이제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판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직장 상사나 전 배우자, 애인 혹은 오래된 적수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주저앉히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미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린 사람이 충분히 많다. 당신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지만 못난 사람은 타인을 욕하고 비판한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만일 당신이 깜빡해서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거나 지도도 없이 낯선 곳에 갔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도가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큰 실수를 저질러 호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나는 차 안에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딱 한 번 저질렀는데 서비스 직원을 부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후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늘 열쇠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한 번은 어느 추운 날 밤에 달랑 티셔츠 하나만 입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앞에 나갔는데 등 뒤로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었다.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았던 나는 크게 당황했고 한참 동안 집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다. 물론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지 마,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 무엇뭐를 꼭 기억해 라는 말로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바보, 돌대가리, 멍청한 패배자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믿음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아라.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니 실수를 하더라도 언짢은 기분에 파묻히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실수를 통해 중요한 걸 배우는 중이라고 마음을 다독여라. 나폴레옹은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나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데려가다, 영어로 take에 해당하는 스페인어가 상황에 따라 성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스페인 출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스페인어로 엉뚱하게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제 차로 쇼핑하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알고 보니 내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제 차에서 당신과 섹스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셈이었다. 그 분이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기에 나는 내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기까지 했다. 누군가가 내 실수를 지적해준 다음에야 나는 사람들이 왜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내면의 비난을 잠재우는 것, 자기 행동을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라. 전화하는 것을 잊다니 정말 중요한 전화였는데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화살표. 이제라도 기억해서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전화를 걸어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공과금을 냈어야 하는데 난 건망증이 너무 심해. 형편없는 기억력 탓에 연체료까지 지불하게 됐어. 난 정말 바보 같아. 화살표. 은행에 직접 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야겠어. 휴대전화 충전하는 걸 또 잊었어. 어휴, 이 바보 천치. 나 정말 구제불능이야. 화살표. 자동차용 충전기를 사거나 여분의 배터리를 회사에 놓고 다녀야겠어.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화살표가 있는 쪽의 말은 스스로를 격려한다. 비판과 비난에서는 의기소침 외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아기들이 타고난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음식을 엎질렀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팬티에 오줌을 쌌잖아, 난 정말 골칫거리야. 나는 안 돼, 걸을 줄도 모르는 패배자야. 나는 저걸 잘할 수 없어, 무능력하고 쓸모도 없어. 아기들은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자신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다고 상상하고 자기 비판을 중단하라. 비판의 목소리를 끄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육체적 행동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존감과 자신감을 해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싹둑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비판적인 목소리의 볼륨을 0으로 맞춰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나 친구가 매일 당신의 잘못 혹은 단점을 지적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요리하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요리를 다 망치고 있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의 옷차림을 보고 패션 감각이 전혀 없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입은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까?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엉망이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심정이 어떨까? 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섰어,
이 길로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네? 앞차를 추월해야 돼.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이래가지고는 주차장에 제대로 차도 못 대겠군. 하고 떠들 때 운전자가 느끼는 기분이 어떤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개는 그런 사람을 차창 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 된다. 제가 여기서 좀 웃을게요. 정말 동감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그냥 솔직히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남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혹시 이것을 듣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 충고한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요, 남자들은 옆에 여성분이 앉아 있을 때 또는 여성분이 운전할 때 절대 간섭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남녀가 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은 그냥 운전학원에서 배우게 하세요. 운전 가르치는 그 1시간을 딱 지나면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을 차창 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심정, 저도 정말 동감하거든요. 아마 다들 여성분들 다 동감하지 않으세요? 이런 남자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웃어봤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라. 혹시 당신 자신이 매일 자신을 향해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만 멈춰라. 만일 당신의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 더 좋은 친구를 사귀면 된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즉시 멈추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바꿔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의 자신감이 안팎으로 자라난다. 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는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툭 하면 5분도 안 되어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뭘 잊었니? 라고 묻지 않고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어? 라고 물었다. 사실 나는 아이가 5분 안에 뭔가를 기억해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스스로를 기억력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어?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아이에게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었다. 내 기억력은 형편없어. 꼭 필요한 순간에 먹통이 되어버려. 나는 정말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일종의 선언을 하는 셈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는 대로 괄호 열고 좋은 기대든 나쁜 기대든 괄호 닫고 바뀌도록 만든다. 따라서 나는 기억력이 나빠 라고 자책하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데 기여한다. 반면 몇 초 안에 생각날 거야. 난 기억력이 아주 좋으니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여기 잠깐 부연을 할게요. 이게 아마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과외도 많이 했었고 제 자신을 또 공부하는데도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중에서 생화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화 과정을 다 외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제과 친구들 말도 안 돼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입으로 항상 이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 게다가 시험을 보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그 생화 과정을 전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여기다가 이걸 소설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면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 생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우연히 그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기억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스로 세뇌하는 거죠. 이게 아마 공부라든가 모든 일에서도 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갈게요. 우리는 종종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난번에 갔던 그 근사한 식당의 이름이 뭐였더라? 예전에 본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그 즉시 당신의 머리는 일을 시작하고 답을 찾아내 제시한다. 두뇌는 당신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찾도록 되어 있다. 작년 여름에 읽은 그 책 제목이 뭐였지? 그러면 우리의 두뇌는 답을 찾아낸다. 두뇌는 또 다른 질문에도 답을 찾아내려 애쓴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실패자이지?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항상 일이 잘못되는 거지?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그 질문이 진실인 이유를 입증하라고 말하는 셈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가 손대는 일은 왜 항상 엉망이 되지? 하고 물으면 마음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다. 나는 왜 패배자일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대답을 찾아낸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려면 마음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지 위 문장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가령 나는 왜 패배자일까?를 어떻게 하면 패배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뛰어난 두뇌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늘 혼자일까? 라고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같은 대답을 해준다. 또한 나는 왜 뚱뚱할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질문을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로 바꿔라. 그러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당신이 밀가루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한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더욱 유익한 대답이 돌아온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처럼 부정적인 진술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바꿔라.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화살표.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살표.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화살표.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화살표.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무엇일까? 화살표.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질문을 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은 질문을 하라. 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삶이 180도 달라진다. 작고 간단한 변화지만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근거가 뭐지? 혹은 당신이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은 고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로 응수하는 것이 있다. 비판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비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런 의견이 나온 근거가 뭐지? 누가 내게 그렇다고 말해줬나? 내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걸까? 내가 그걸 믿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답은 없다이다. 당신은 두뇌가 훌륭하고 선택권도 갖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혹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할 수 있다.
항상 후자를 선택하라. 그러면 10중 8구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자. 내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미키마우스,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캐릭터들의 목소리로 바꾸고 마음껏 비웃어라. 내면의 목소리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바꾸면 그 영향력도 줄어든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마음속의 라디오라 생각하고 그 볼륨을 줄여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고 당장 닥쳐! 라고 말하라. 가끔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언젠가 수영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한 어린 소년이 수영장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다. 몸을 제대로 닦지도 않았구나. 감기에 걸리겠다. 점심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간 건 잘못이야.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말하면 안 돼. 아이는 평소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모양인지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소녀는 겨우 6살쯤밖에 안 되어 보였지만 자신을 향한 불필요한 꾸짖음과 비판을 막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나와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소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당신도 내면의 목소리에 그렇게 말하라. 그만해! 닥쳐! 긍정적인 말만 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 혹은 무엇을 그만두느냐도 중요하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비판과 자책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 혹은 데이트를 신청할 때 머릿속에 최후의 심판을 고하는 불길한 음악이 들린다면 그것을 영화 로키에 나오는 강한 주제곡으로 바꿔라. 진취적이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정신 상태를 고무하는 것은 음악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몇 년 전 내 치료용 비디오 판매와 관련 기사 게재에 관심이 있는 어느 메이저급 잡지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신데렐라에서 생쥐가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치 않는 상황은 마음에서 지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당신의 마음은 서로 어긋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할 수 없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성공을 그리는 동안에는 실패를 상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금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뇌에 다른 신호를 보내는 한 방법이다. 군인들은 고된 훈련을 할 때 일부러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나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면 신경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 주사를 맞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를 찾아라. 자, 여기가 지금 11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책의 소개는 제가 지난번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게 사실 좀 전체 챕터가 스텝 10까지라서 좀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책에서 그래도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스텝 10에서 그러니까 341부터 355페이지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읽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해서 딱 한 줄 한 줄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이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읽던 아니면 사서 읽던 한 번 정도는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마리사 피어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 두 번째인데,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베풀어라. 칭찬을 늘리고 비판을 줄여라. 괄호 열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괄호 닫고. 상처와 감정을 가급적 빨리 표현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나는 무엇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날마다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라. 날마다 신체 접촉을 하라. 적절한 성생활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제 마리사 피어가 아마 자기 자신의 삶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딱 압축한 10가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렸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워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소개하는 책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말을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그렇죠. 모든 책이 그 사람에게 참 많은 영양분을 주는 이제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